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문제 이제 추가해서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배운 문제 간단히 알아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중에서 반복 습관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봄으로써 문제가 익숙해져야 되고 용어나 수치들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더라도 어, 좋고 실제 현장에 가서도 머릿속에 그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문제 풀이는 실무에도 연관성이 있게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이해하시고 하루 두 문제씩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되면 좀 더 많이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회차를 계속 거듭해 갈수록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그런 문제들은 설명된 거기 때문에 빼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두 문제씩 가지만은 나중에 이게 한 문제나 두 문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더 많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쌓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20문제 끝나게 되면은 처음부터 쫙 한번 훑어놓고 그 영상을 또 별도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문제씩 계속 하고, 가능한 그 룰을 지키려고는 하겠지만은 또 여건이 되면은 주말 같은데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문제수를 좀 더 어, 많이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에요. 예, 시작합니다. 41번 문제.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전선은 연선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단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는 지표상 1.8m 미만입니다. 미만. 그리고 43번 문제. 조명기구를 배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 장소만을 고조도 하기 위한 조명기구는 직접 조명기구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퓨즈는 전격전류 몇 배의 전류에 견디어야 하는가? 답은 1.1배. 44-1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 퓨즈 GG의 용단입니다. 용단. 몇 배의 전격 전류에 견딜 수 있는가요? 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요? 이거는 2.1배. 설명은 지나가고요. 45번 문제. 고압 이상에서 기기의 점검,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의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의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변전 기기는 단로기, 영어로 DS, 디스커넥팅 스위치입니다. 46번 문제. 지중 전선로 시설 방식이 아닌 것, 트라이식입니다. 47번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금속관 공사입니다. 금속관 공사가 없으면 합성 수지관 공사도 돼요. 48번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파이프 커터. 이제 오늘 문제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전선은 절연 전선일 것. 맞습니다. 아니 몰드 안에 절연 전선이 아닌 나동선을 쓰게 되면은 합선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조그만 사이즈밖에 적은 사이즈의 케이블을 넣거나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2번 합성수지 몰드 안에서는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3번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6.5cm 이하일 거. 여기에 틀렸네요. 답은 원래 우리가 그 폭 및 깊이는 3.5cm 이하입니다. 3.5cm 이하. 두께는 2mm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게 답이고요. 지금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것들. 그래서 폭과 깊이가 3.5cm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뭐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남양 몰드 거 가져온 거거든요. 31mm에 15mm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 뚜껑이 지금 홈이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이 검정색 요 디귿자를 이 커버 위에 있는 상단 커버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전선을 넣고 이제 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끈끈이 타입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접착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뜨면은 이거를 바닥이나 벽에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이 몰드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집이나 이런 데 작업을 할 적에 바닥 같은 데는 이제 피스로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접착제 그 끈끈이를 이용해서 그대로 붙이는데, 이제 벽이나 아니면은 나무 같은 데 붙일 적에 제가 피스로 박거든요. 피스로 박을 적에는 우리가 40에서 50mm의 간격을 40cm에서 50cm 간격을 두고 박으시면 돼요. 다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합성수지 몰드 공사 설계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나사모 지지점 간의 거리는 40에서 50cm 이하로 지지한다. 단 접착식 지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에서만 사용하라.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 우리 그 기사나 기능장이나 뭐 산업기사나 기능사에서 미만, 이하, 초과, 이상 뭐 이런 것들 바꿔가지고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문제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구분을 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50번째 문제입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몇 mm 이상인가? 이거는 1.2mm 이상입니다. 1.2mm 이상. 실제 1.2mm 이상 써요. 여기 지금 뭐 사실 분전반이랑 형태는 같은데 여기에 이제 분전반 같은 여기에 뭐 열면은 뭐 차단기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배전반이거든요. 배전반인데 배전반이 실제 크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1.2mm 이상 쓰는데 이제 스펙 리콰이어먼트에 이거보다 더 두껍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도장 두께나 막 이런 것들도 수치로 이제 박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장 두께는 160 마이크로미터의 두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1.2 mm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이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제 전기실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그 판넬이 이렇게 있고, 보통 배전반은 분전반보다 좀 더 큰 개념을 의미합니다. 분전반은 이제
조그만 것도 있고 약간 좀 큰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 배전반 스위치기어 보다는 좀 작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개통전압 같은 경우는 765 KV에서부터 뭐 154, 345, 154, 22.9, 6.6, 3.3, 그 다음에 380에 220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개통에 사용되는 전압을 말하고, 이제 특수 설비 같은 경우는 뭐 6.9 kV나 아니면 뭐 480V 이렇게 사용되는 특수 설비들도 있어요. 개통 전압을 따르지 않고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대부분 다 개통 전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